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번 학습지를 통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부터 6세기를 지나 7세기 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7세기는 크게 내용 요소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 이게 이제 지난 시간 15번 학습지에서 여러분이 저랑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양지의 침입,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그리고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 고구려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했는가, 영양왕의 역사서 편집, 이문진 신집,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관계 강화, 해자와 담징. 이게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 당나라와의 전쟁, 당태종, 연개소문, 연개소문의 반란, 영류왕이 죽고 보장왕이 왕이 되고 연개소문이 대망리지가 되었고요. 그 전에 이미 천리장성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당나라와의 침략에 대비했었다.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하면은 안시성 전투, 이런 내용들 공부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당동맹, 일단 나당동맹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신라랑 당나라가 뭐 했다는 거죠?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나당동맹은 648년에 맺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은 어떤 경우에 맺어지게 되느냐? 그 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 맺어지는 겁니다. 나저동맹을 떠올려 보세요. 나저동맹, 신라의 눌지마립간 백제 비유왕이 맺었습니다. 왜 맺었죠? 고구려라고 하는 강대한 적,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까 두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이제 신라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자적 발전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나당동맹 역시도 신라랑 당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까 맺어지게 된 걸 거잖아요. 나당동맹의 배경부터 봅시다. 당나라는 왜 동맹이 필요했죠? 뭐에 실패했죠? 돌궐을 평정하고 천가한의 칭호를 가진 그 당태종 이세민마저도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어요.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 그래서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당나라 사정이고요. 신라는 왜 동맹이 필요했을까요? 신라 잘 나갔잖아. 6세기 때까지. 진흥왕이 한강 차지하고 관산성에서 백제 깨부시고 대가야 평정하고 고구려 함흥평야까지 빼앗고 잘 나갔잖아요. 하지만 그 6세기의 영광이 무색하게 7세기 신라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왜? 당시 백제에 엄청난 왕이 등장해요. 바로 의자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의자왕은 백제를 멸망으로 몰고 간 삼천궁녀 사치와 향락의 왕이겠지만 그 의자왕이 마시간 건 임기 말년이고요. 그 전까지 의자왕은 신라에게 절망과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이 의자왕의 별명이 해동 증자였어요. 바다동 쪽의 증자. 이거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별명이야. 증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기에 해동, 바다동 쪽 백제에 의자왕이 나타났는데 이 의자왕의 능력이 공자의 제자인 증자와 비교할 만하다 하고 띄워준 거예요. 이 의자왕은 왕이 되자마자 복수를 천명합니다. 누구의 복수를?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인 성왕의 복수를. 그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목이 잘려서 신라 왕궁 계단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조할아버지인 관산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내 고조할아버지인 성왕의 복수를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신라 왕궁까지 짓밟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자왕은 성왕의 복수를 천명하면서 즉위 이후에 신라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자왕의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의자왕의 이런 공격에 신라가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당시 의자왕이 어디를 정복했느냐? 어디를 무너뜨렸냐? 굉장히 중요한 성, 꼭 알아두세요.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대야성이 신라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각별합니다. 자, 여기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요. 여기 중국엔 당나라, 그리고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 당시에는 금성이라고도 불렀죠. 서라벌이라고도 불렀고요. 자,
백제에서 여러분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두 곳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충청도를 거쳐서 신라로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성이 관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은 거죠. 근데 더 빠른 코스가 있습니다. 충청도가 아니라 경상도를 통해서 신라로 갈 때 통과해야 하는 성, 이 성이 바로 대하성이에요. 오늘날의 경상남도 합천지방에 있는 성입니다. 합천. 이 대하성은 신라 수도 경주까지 일주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대하성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백제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신라 수도 경주를 직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하성은 관산성과 함께 이 신라의 서쪽 방어선을 책임지는 최전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 대하성이 지금 의자왕에게 무너진 겁니다. 경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최정의 요새가 무너진 겁니다. 경상남도 합천지방에 있고요. 이게 근데 왜 무너졌냐? 의자왕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당시 대하성의 성주가 누구였냐?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김춘추의 3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뛰어난 성주가 된 게 아니라 장인어른의 인맥으로 성주가 된 거야. 김품석이 이 의자왕이 대하성을 쳐들어왔을 때 정말 큰 뻘짓거리래요. 성을 열심히 지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당시에 김품석의 부하 중에 거밀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거밀의 아내가 엄청 이뻤다 그래요. 그래서 김품석이 거밀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미친 짓거리죠. 그래서 이 거밀이 아내를 빼앗긴 분노로 신라를 배신하고 백제군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밀이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하성은 정말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거죠? 네, 김춘추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거예요. 어떻게 신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 중요한 대하성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 성주 김품석 이거 누가 추천했어? 이 김춘추 사위라는데요? 그럼 이거 김춘추 책임 아니야? 이래서 김춘추가 순식간에 정치적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이 똥은 내가 치우겠다. 내가 지금 위기에 구한 신라를 대하성의 함락으로 위기에 구한 신라를 구원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하자. 지금 현재 우리 신라의 힘만으로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도와줄 동맹국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김춘추가 직접 이 위기에 빠진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하성이 무너지고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로 갑니다.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하성이 무너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김춘추는 고구려로 갑니다. 당시 고구려는 막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대망리지로 권력을 잡았던 때예요. 허수아비왕 보장왕을 세우고요. 그래서 김춘추가 연개소문과 보장왕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경험에 의한 거예요. 신라가 예전에 4세기 쭈구리인 시절에 내무리사금 시절에 금간가야랑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도와주었죠? 광개토대왕이 도와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했잖아. 그때 이제 경험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그때 광개토대왕이 우리 신라를 구원해준 것처럼 고구려가 우리 신라를 백제로부터 구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고구려에. 이에 대한 연개소문과 보장왕의 답변은 요겁니다. 오케이,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고구려 땅을 돌려주면 군대를 내어줄게.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고구려 땅. 한강유역이죠. 5세기 장수왕이 이제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했다가 6세기 때 진흥왕이 이걸 빼앗아 갔잖아. 그래서 고구려가 이걸 되찾고 싶었지만 실패했죠. 온달의 죽음으로. 그 신라의 한강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신라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야. 신라에겐 한강은 나라의 미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신라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한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의 동맹 시도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의 미련을 버리고 당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패한 이유는 한강을 요구해서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와의 백지다 이래서 자, 두 나라가 동맹이 맺어진 거야. 정리하면 당나라는 왜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죠. 안시방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동맹이 필요했고요.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서쪽 국경을 지키는 최전방 요새인 대야성이 무너지고 이 위기에 빠진 거죠.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무너지고 위기에 빠진 신라는 자신들을 도와줄 동맹군이 필요했고, 근데 고구려와 동맹이 실패했죠.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한강을 요구해서. 그래서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고, 이런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고구려를 무너뜨릴 친구가 필요한 당나라와 백제 의자왕의 침략으로 대야성이 무너지고 위기에 빠지고 고구려와의 동맹이 실패해서 새로운 동맹군이 필요했던 신라, 그들 간의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연표학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당태종 헷갈리는데 이 연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다 정리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선덕여왕부터. 말 그대로 여왕이에요. 신라는 골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골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마른 거죠. 이러니까 이제 성골 여자 중에 왕을 세운 게 선덕여왕입니다. 이 정도로 신라는 골품제가 엄격했어요. 이 선덕여왕은 632년부터 647년까지 왕을 했던 사람인데, 이 선덕여왕은 여러분에게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왕이에요. 우선 선덕여왕 때 대야성이 무너집니다. 642년에 최전방 요새인 대야성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 백제 체어킹 의자왕에 의해. 그래서 선덕여왕이 누구를? 김춘추를 외교관으로 고구려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이때 왕이 아니었습니다. 김춘추는 진골 귀족 중에 한 명이었고, 여왕인 선덕여왕에 의해서 신라의 외교관으로 임명되어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고구려에 파견된 외교관이었어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외교관으로 고구려에 동맹을 맺기 위해 고구려의 외교관으로 김춘추를 파견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고구려와의 동맹 시도는 실패하죠. 당시 고구려의 지도자는 보장왕, 그리고 영유왕을 죽이고 대망리치가 된 연개소문이었죠. 이 동맹 시도 실패하고 김춘추가 죽을 뻔했지만 그 별주부전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도망쳤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자, 그리고 고구려와 동맹 시도가 실패하고 처음에는 당나라가 이 신라의 동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자신감이 있었거든.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큰 피해죠. 고구려 동맹이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이 실패한 것도 642년이에요. 그해 대야성이 무너진 그 해에 바로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외교관으로 갔다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리고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도 동맹이 필요해진 거고, 그 이후에 선덕여왕은 죽고 진덕여왕이 왕이 돼요. 진덕여왕은 647년부터 654년까지 왕을 했고, 이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648년에 성공시킨 거예요. 왜? 이때 왜 당나라가 동맹을 맺어줬죠?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했잖아.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신라의 주목을 하게 돼서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나당 동맹이 맺어진 게 아니라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모두 김춘추는 진골 귀족의 한 명으로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공을 인정받아 진덕여왕이 죽고 이제 성골이 완전 다 멸종해요. 여자도 없어.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 진골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많은 진골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 했을 때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던 이유,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그 업적, 이것 덕분에 왕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선덕여왕은 참 불행하죠. 1년만 더 살았으면 나당 동맹을 맺어볼 수 있었을 텐데 선덕여왕은 그게 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대야성 함락과 고구려 동맹 시도 실패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덕여왕은 문화산업에 집중을 합니다. 본인의 이 정치적인 위기를 문화산업으로 극복해보기 위해서 문화산업에 집중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첨성대를 만듭니다. 경주의 랜드마크죠.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어요. 황룡사라는 절 자체는 진흥왕이 만든 거고요. 이 황룡사에다가 구층목탑 만든 게 선덕여 왕이야. 하지만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오늘날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왜?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덕여 왕이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목탑 만들었다. 해서 이런 나당 동맹이 맺어지는 연표학습, 선덕여 왕과 진덕여 왕을 거치는 연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신라는 한강만 지키면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만큼 우리가 지키겠다. 그 말은 그 한강 북쪽의 땅은 우리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후한 조건을 당나라에 내겁니다. 대동강 이북, 그 평양에 흐르는 대동강 그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다 당나라가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거기 이번에 신라가 뭘 말하는 거야? 백제 땅과 한강만 주면 나머지 고구려 땅은 다 니네가 가져라 이거예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다 당나라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겠다. 당나라의 제도, 특히 당나라의 연호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 세 번째, 누구부터 치자? 이게 중요합니다. 백제. 이건 이제 신라가 본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지금 백제 고구려가 동맹 관계인데 어디가 더 힘이 강합니까? 고구려가 훨씬 강하잖아. 그러니까 약한 고리인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고립시켜서 양방치기로 남쪽에서 신라, 북쪽에서 당나라가 샌드위치로 고구려를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백제 후 고구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백제의 대야성 공격으로 사위와 딸을 잃은 김춘추는 백제에 맞서 처음에는 고구려란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한강을 요구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김춘추는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누구와? 당나라와 연합. 마침 당나라가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당의 고구려 정벌에 신라가 협력하겠다. 그래서 당은 신라를 도와 백제를 공격해달라. 그래서 결국 당태종을 설득해서 야당 동맹을 성공시킵니다. 여기 만화도 나오죠.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이 내용, 대야성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특히 제가 선덕여왕, 진덕여왕 연표 학습해드린 것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당나라랑 동맹을 맺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는가, 삼국 통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